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원 소식은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의 민원인 금품 수수 의혹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군수의 부인 이모 씨도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김 군수와 부인 이모 씨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군수의 부인 이모 씨는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입건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진아 양양군수의 성비위와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양양 지역이 떠들썩합니다. 무슨 사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희 취재진이 면밀하게 들여다봤는데요. 해당 민원인은 양양군이 오랫동안 행정적으로 토지 용도 지역 변경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군수까지 개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과 속초 경계에 있는 양양군 쌍천 하류. 바다와 하천이 한눈에 보이는 야산 주변으로 숙박시설과 신축 주택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사이에 오래돼 낡은 조립식 펜션과 카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지상 13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될 모습입니다. 지난 2003년 이 땅의 소유주는 양양군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펜션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자연녹지로 묶여있던 토지 용도구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의 행정착오로 계획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허가가 난 토지의 진출입 도로 입구를 하천구역으로 잘못 지정한 겁니다. 건축 허가는 취소됐고 토지는 갑자기 맹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건축을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건물을 하천으로 자르지 않고 제가 건물을 지었으면 지금도 용도 변경이 준주거로 제일 먼저 됐을 거예요.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양양군의 행정이 이어집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행정 실수로 건축 허가가 취소되자 지금의 조립식 건물을 급하게 짓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2020년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엉뚱한 지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대지인 토지를 밭으로 쓰고 다른 소유주의 밭과 함께 3개 필지를 묶어 자연 녹지를 해제할 것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자연 녹지 존치였습니다. 토지주는 양양군의 반복된 행정 실수가 용도지역 변경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군수를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아 군수랑 직접적으로 이 땅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나눈 거는 언제? 21년도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될 것이다, 해줄 것이다, 다 나서서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소유주는 양양군수가 2030년 군 관리계획 수립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비위와 금품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군 관리계획 심의에서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허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게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밀어넣는 거를 조직적으로 막은 거죠.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안 해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토지 소유주는 20년 넘게 녹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녹지 기능을 상실한 개인 토지의 개발을 양양군은 왜 그토록 어렵게 하는 걸까요? 바다 조망의 알토란 같은 땅이다 보니 개인의 개발을 막아 공동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월 양양군의 2030년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허되자 해당 민원인은 군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 통화에서 김진아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 땅에다 그냥 용도만 바뀌어서 이렇게 높이시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지구 단위 묶으면 못할 게 없어요. 거긴 다 할 수 있어요. 뒷사람 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도 봐야 맹지잖아요. 양양군의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양군 관련 부서는
해당 토지의 개발 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허된 것이라며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공동개발계획은 지난 2017년에도 북양양 나들목 주변 지역에서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양양군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인의 필지를 포함한 7개 필지, 2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택지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개발 예정 구역의 관문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였는데 사업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이미 바로 옆 토지는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민원인은 이후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불허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서 의아한 토지 거래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22년 민원인 땅의 뒤편 야산, 즉 맹지인 임야가 거래됐는데 시세보다 1억 원가량 비싸게 팔렸습니다. 양양 군수에게 공문을 보내 토지 소유주에게 용도 변경을 약속했는지 지구 단위 계획을 언급한 건 무슨 의미인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해당 토지주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군수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성비위와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와 주민 소환 청구 서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양양군 공무원 노조도 김진아 군수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 중입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고요. 양양 군민과 제 공직자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해부터 태백시와 태백시 체육회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며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국민체육센터입니다. 지난 2011년 태백시가 시설을 개관한 뒤 10년 넘게 태백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태백시 체육회에 관리를 맡기는 게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세워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태백시 체육회와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즉각 관리 위탁을 거부한 행정행위를 정지하고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 태백시가 시설관리공단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맡기자 체육회는 역시 2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모두 4건의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법원은 행정행위를 정지해달라는 소송 2건에 대해 태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거부한 처분과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건은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절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승소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태백시 체육회는 행정행위를 정지시키지 못했지만 아직 본 소송 절차가 남아있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또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태백시의 부당한 처분을 꼭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소송으로 태백시와 다투고 있지만 이러한 부당함에 끝까지 다투어서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해 태백시와 체육회 간의 법정 다툼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강원도에서도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11,974명의 도내 수험생과 가족들에겐 무척 고단했던 하루였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입시 전략이 중요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능 시험장 앞 공이틀 무렵부터 후배들의 힘찬 응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선배님들 수능!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행히 올해 수능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지각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한 홍천의 한 수험생이 경찰 순찰차를 타고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선 작년보다 205명 줄어든 11,0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최종 결시율은 13.78%입니다. 시험을 시작한 지 9시간 만에 상기된 표정의 수험생들이 시험장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은 8시간이 넘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수험생들은 아쉽고도 홀가분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 후련하기도 하고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EBS는 이번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평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어는 교과서에서 학습한 수준의 지문이 출제돼 기본적인 독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학도 지나친 계산을 요구한다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이 배제됐고 영어는 킬러 문항이 없이도 변별력 있는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 이후 전국적으로 N수생 유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라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수적인 판단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기학과와 일반 학과를 병행하여 지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6일 나옵니다. 수능이 끝나 홀가분한 마음도 잠시, 대학별로 입시 일정이 본격 시작되는 만큼 개인별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시가 경포해수욕장 입구에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포 여행자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경포 여행자센터는 기존 관광 안내소의 여행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 회의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센터로 조성됐습니다. 시설은 연면적 약 33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구조로 1층에는 여행자센터와 관광안내소, 2층은 여행자센터와 여름 해수욕장 운영기관 행정본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척 대일이 동구리 축제가 내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삼척시 신기면 대일이 동굴지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사물놀이를 비롯한 공연 행사와 공예 체험, 지프를 이용한 포토존 운영 등이 마련됩니다. 동구리 축제는 대규모 석회동굴인 환선굴과 대금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해시가 재난안전 분야의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억 원을 들여 첨단 정보통신기술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도입하려는 시설은 재난 종합 상황 대형 디스플레이와 제어 장치, 그리고 고화질 화상 회의 시스템 등입니다. 이번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사업은 다음 달까지 각종 장비를 차례로 도입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속초 지역의 사업자 등록수와 대포 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속초 지역의 사업자 등록수는 2만 4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30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포산업단지 생산액은 한 해 전보다 80억 1,600만 원 늘어난 1,213억 9,300만 원으로 특히 수출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20% 이상 급등한 869억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양양군과 강원대학교 사업단이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팜 창업 농 지원과 교육 운영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사업단에서는 매년 학생들을 선발해 4년 동안 국내외 현장 실습과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도내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양양군은 체계적인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 청년 창업농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